예외적으로 이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3년도 법 개정 전에는 이 25조 제1항 3호나 4호나 5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권한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 판단되지 않는 자들에 의한 이 법에 근거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폐해를 방지하고 2003년도 이제 법 개정으로 이동영 선정보 처리기 관련된 규정이 25조의 2로 신설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고정형 선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전면 좀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3호, 4호, 5호 같은 경우에 고정형 선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서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규정을 이제 포함시킴으로써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자에 의한 무분별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설치 운영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설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1항 6호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세 가지의 사유에 드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경우엔 예외적으로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1시간이나 하루나 뭐 24일이나 이렇게 저장을 목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저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던가 성별이나 연령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통계값 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그 음, 통계적 특성값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뭐 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러한 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성형 자동차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임의 조작이라던가 아니,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위반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과태료 처분 사항이 아니라 형벌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에 따른 책임을 묻는 사유에 해당되게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임의 조작이 금지되고 녹음 기능 사용도 금지가 되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한대 대학교에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파업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CCTV가 설치가 돼서 한 곳에 설치가 되어서 CCTV 촬영 범위가 이렇게 좀 되게 되는데 이쪽을 좀 보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자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노동 시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의 담당자들이 어떻게 좀 시위하나 시위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촬영 범위를 조금 이제 바꾼 거죠.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한 사건과 관련을 해서 이게 임의 조작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하는
지금 판결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의 임의 조작이 금지되고 녹음 기능의 사용도 금지가 되니까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또 비교해 알아두실 게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이번에 2023년도 법 개정으로 신설되게 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같은 경우에 안전한 운영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 6항부터 25조 제 6항부터 8항까지의 사항을 이제 여러분, 이번 준용해서 영상에서 이동 영상정 처리기기를 이제 운영 관리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특징적인 것은 25조 6항부터 8항까지이기 때문에 이 25조 5항은 그 안전한 관리 부분에서 배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같은 경우에는 임의 조작이나 녹음 기능 사용 금지에 관련된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영 선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기재되는 사항은 설치 목적과 장소, 사용 범위와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 안에 다수 영상정보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근데 그곳마다 이렇게 지금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그 시설이나 장소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서 안내판에 대한 통화 부정 등에 대한 것들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1항 1호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라고 할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그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업무 목적으로 라고 하는 뭐 이런 이 단어 아래 이것을 설치 근거로 삼아서 법령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는 논거로 이 고정 영상정 처리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음을 좀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예시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당 관계법상 명확하게 이 여성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운영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함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정형 여성정보 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의 그 범죄의 범위는 주로 어디까지일까요? 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범법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보통 우리는 죄형법정주에 따라 이제 법률에 그런 범죄 관련된 내용들, 죄와 형벌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게 되죠. 근데 현재 뭐 이런 범죄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두고 있는 케이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형법 외에 뭐 특별법들, 뭐 성폭력 처벌법이라든가 스토킹 방지법 등 뭐 관련된 이제 법에서 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범죄 처벌법상에 해당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 예방에서의 범죄의 범위는 그러니까 즉 범죄의 적법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할까요? 1번 일반법으로의 형법만을 말한다. 2번 형법 플러스 특별법까지를 말한다. 3번 형법 플러스 특별법 플러스 경범죄 처벌법까지를 말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현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등으로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의미하는 것일까요? 1, 2, 3번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한 바를 정해서 머릿속에 답으로 좀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면요, 바로 이 3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각종 범죄, 특별법상의 각종 범죄 플러스 경법제 처벌법 등에 관련된 범죄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로 등에서의 물품 강매나 아니면은 뭐 그 오물 이제 방치를 하는 경우라던가 노상 방뇨 등의 행위 등에 대한 것들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은행에 ATM기 시설에 범죄 방지용 CCTV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백화점 등의 도난 방지용으로 이렇게 고정형 영상용 처리기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지금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고정 연소용 처리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게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이다 보니까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뭐 시설 안전이다라는 미명하에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를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 등이 발생을 해서 이런 지금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도 법 개정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제 명시 규정을 둬서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이라던가 문화재나 사유재산 등으로부터의 어떤 각종 그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고정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이 고정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고정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지만, 뭐, 경찰청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점을 또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등을 위해서, 교통의 흐름 분석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정형 선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도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이런 고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 고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값이나 통계적 특성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쨌든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1분이든 1시간이든 뭐 24시간이든 어쨌든 저장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 위반이고 이 법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하게 되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영역평가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보 처리기기 운용자는 표준지침 제40조에 따를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각호의 사항들을 준용을 해서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라던가 다른 범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정도의 어떤 요구 조건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영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어떤 그 표준지침 제40조에 따를 때에는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 또는 28조의 3에 따라 가명 처리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이 그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의 목적의 이용이나 목적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것들을 좀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애초에 저장하지 아니하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한 요구 조건에도 해당되지를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영상정 처리기기 자체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면서 뭐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 28조 2에 따른 가명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용하거나 해서 이 근거법이 25조가 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저희 가명정보 처리 관련된 규정인 28조의 2 등 3장 3조를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형 선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더라라고 할 경우에는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운영 방침을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방침은 고정형, 이동형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괄호 열고 고정형으로 적어놓은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공공기관에서 이동형 선정 처리 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1호부터 그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어서 운영하더라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방침을 좀 같이 마련해서 좀 공개할 수 있음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동 영상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의 적법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각호 이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은 이 소리 불빛 등으로 정보 주체의 이익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의 뭔가 안내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할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혹시 고정형 외에 이동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고 이 이동 영상정보 처리기 관련된 운영이라고 할 경우에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항목으로의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니까 이것을 좀 같이 참고해서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 영상정보 처리기기 같은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안내판 설치와 관련되어져서 두 가지 예외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안내판 설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내판 설치를 홈페이지 계좌로 가름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안내판 설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 같은 경우에 안내판 설치를 해서 어디에 몇 대가 있다 등을 안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 등의 위해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 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알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라고 하는 국가 보안을 위한 어떤 정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안내판 설치 의무가 이런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떤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저희 그 공공기관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 범법이거나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게 와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 어딘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안내판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안심하고 가셨던데 여러분들께서도 영역평가를 수행하러 가실 때 해당 기관이 여기 어디에 하나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살피셔가지고 영역평가를 수행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내판 설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내했다가 법에서 예외적으로 좀 국가 보안을 위해서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까지 의무를 적용하게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내용을 홈페이지에 그 게재로 가름하는 경우는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통의 과속이 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의 흐름 분석 등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도로에, 그쵸? 도로에 진행하다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안내판 설치한다라고 해서 운전자들이 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보호구역 내에서의 뭐 나무 어느 그 판에다가 적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찾아가서 보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담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가름토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유도 홈페이지 게재로 가름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이 지금 평가하시는 대상 기관의 여성정보 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여기 두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져서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있는 사유는 없는가 등에 대한 것들도 같이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여성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운영을 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 여성정보 처리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목적의 이미주자 그리고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서포트치 기준 고시를 준수를 해야 합니다. 여성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고정형, 유동형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가 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여성정보 처리기기에 관련된 운영 방침 등은 표준 지침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한 관리 방안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해 주셔야 되고, 그 밖에 여성정보 처리기기의 그 운영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표준 지침에 정한 바를 따르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근거할 때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 대장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공 열람 등에 관련된 사항들, 파기 관련된 사항들을 좀 기재토록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할 경우에 심의 정한 바에 따라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하는 그 시스템인 개인정보 보호 종합 시스템에다가 이 내용들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점검 사항 등을 잘 준수를 해서 그 안전한 어떤 관리를 하고 이 내용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잘 통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 처리기기 관련되어져서 이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 가지고 이 해당 그 열람을 요청한 정보 주체에게 제3자의 얼굴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위험 때문에 열람을 해줄 수 없다라고 거부한 사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제3자에 대한 어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의 어떤 조치 등을 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열람권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거는, 이 개인 여성정보 처리기 관련된, 운영과 관련을 해서, 정보 주체가 뭐, 물품을 분실하거나 해서, 분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열람을 요청하거나 할 때, 당연히 여성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 대장을, 잘 작성해서 운영토록 해야 되는 것 외에, 가능하면은 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살펴가지고 어디 있다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3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것들을 하는 어떤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여성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발안실이나 뭔가 탈의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원 이하의 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어떤 탈의실이나 발안실 등에 CCTV 설치를 하면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사유를 할지라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CCTV 등에 대한 것들 최소한 설치 운영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무조건은 법에서 허용하는 교도소나 정신 의료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자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환자들의 어떤 사생활이 침해되도록 하는 어떤 조치 등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제되어져야 하니까 여러분 여성정보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GDPR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계약의 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생명의 어떤 보호를 위한 경우 내지 공익성을 위한 경우 내지는 어떤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희 지금 이동여성정보 처리기기가 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개념보호부 25조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것들에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약간 좀 중간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적법 근거를 마련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후에 GDPR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보호 조치를 좀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의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고지 등에 대한 것들을 좀 하도록 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도 보장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하진 않다.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동형 여성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존 법상으로는 여성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이동형 여성정보 처리기기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를 않다 보니까 신기술 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 보다 명시적이고 또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대한 것들을 대체하는 어떤 유연한 대처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 해석론상으로 이동요소점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어느 하나에 든다라고 할 경우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는 해석상의 어떤 기준이 있긴 했습니다만, 법률상의 명시적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또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 등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목적 달성이 제대로 반영되게끔 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했고요. 그런 점에서 마련되게 된 게 바로 개인정보보호 25조의 2로서의 이동여성정보 처리기 관련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업무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여성정보 처리기기 관련돼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누구든지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여성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업무 목적으로의 이동여성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범위 안에서의 운영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적인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25조는 누구든지라는 규정을 둬서 누구든지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바가 아니면 함부로 고정여성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하지 마라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동여성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 목적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동여성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부 처리기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야지만 여기에 대한 적용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 연속적 처리 기기는 착용형, 휴대형, 부착 거치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착용형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나 안경 등에 착용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휴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착 거치형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가 저희 도심 항공형 택시 뭐 등과 같이 내지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기에 부착되거나 거치된 형태의 이동 연속용 처리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원초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용 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업무 목적에 한해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떤 수집 이용 사유를 갖고 있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촬영을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제 정비를 통해서 이 이동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같은 경우에 목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의 영상 기기의 운영을 고정형과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요. 예외적으로 이동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동 영상 처리기기의 운영이 제한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거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해야 되는 의무가 이 이동 영상 처리기기 운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안내 서면, 안내 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서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드론 등 항공 촬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지가 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동 영상용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들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동 영상용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해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들을 운영 관련된 방침으로 마련해서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함께 공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영상용 처리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동형과 마찬가지로 안전서포트치 기준 고시를 준수를 해야 합니다만 안전한 관리 방안 외에 안전서포트치 기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내용 외에 그 밖에 관리 방안들에 대한 것들은 표준지침이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 내용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향평가를 수행하실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사항들 그리고 또 안전서포트치 기준 고시에 대한 내용들의 준수 여부 또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표준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침해구제 등의 파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5장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법입니다만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주로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보장 방안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어떤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수립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7조 등에 근거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20조에 근거한 정보주체 이해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한 통지라던가 이용 제공 내역의 통지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고지나 통지를 할 때에도 정보주의 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열람정정, 삭제, 처리정지, 처리권부터 해서 하나하나 정보주의 권리 보장 방법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근거해서 열람권을 행사하거나 했을 때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열람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10일 이내에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열람을 할 수 없는 이른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이거나 아니면은 각급 학교나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수행일 경우 내지는 학력이나 기능 내지는 체육에 관한 시험이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내지는 보상금이나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해서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나 조사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열람의 제한이나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정해서 정책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러한 열람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거절 사유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열람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또 마련되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법에 따른 어떤 적정한 열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지금 평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현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접적으로 열람 관련된 절차 등을 운영토록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열람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입니다. 첫 번째, 정보 주체가 직접 제공한 정보에 한한다. 두 번째, 정보 주체가 직접 제공한 정보 플러스 정보 주체에 대한 어떤 관찰 등을 통해서 생산한 정보까지 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그리고 정보 주체 등을 관찰해서 생산한 정보 플러스 이 정보 주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된 예를 들면은 뭐 입출 기록이라든가 쿠키 정보 등과 같은 것까지를 말한다. 자, 이 1, 2, 3 중에 어디까지가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서 열람 가능 한 어떤 정보에 해당하게 될까요? 자, 1, 2, 3번 중에 하나일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인데서 직접 정보 주체가 제공한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생산하는 개인정보 예를 들면은 뭐 신용평가 정보라든가 인사평가 정보라든가 거래 내역이라든가 진료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로서 뭐 수발신 내역이라든가 입출 기록이라든가 쿠키 정보라든가 로그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어서 이런 정보까지가 다 열람의 대상이 되게 되는 정보이니까 이 점은 또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기초로 해서 정보 주체가 정정 삭제권 등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정정 삭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이런 정정 삭제에 대한 뭐 그 제한이나 거절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10일 이내 정정 삭제를 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보통 연락 서류에서 정정 삭제권이 행사가 되거나 하다 보니까 열람 제한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 또 정정 삭제의 제한 거절 사유에 해당되게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권은 기존에는 처리 정지권만 있었다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요구됐던 처리권에 대한 것들이 뭐 이 온오프라인의 뭐 융합 등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이제 법 개정으로 그 37조를 좀 개정을 해서 처리권도 이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철회권이 신설된 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직까지 뭐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철회권의 신설 여부를 모르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곳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권 등의 행사가 좀그 개인용 처리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또 개보를 통해서 열람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통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파일 기준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법 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 중에서 정보 주체 자신이 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 동의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에 대한 어떤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할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내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전부의 정지나 일부의 정지를 좀 거절할 수 있고요. 또 동의에 따른 철회를 할지라도 철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철회에 따른 어떤 조치를 정보 주체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처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이 사실을 좀 지체 없이 알려야 되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철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야 하니까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 정보 주체로부터 이러한 열람 등에 대한 청구를 받거나 했을 때에도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기묘한 사안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대한 어떤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3자에게 열람 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 이 열람 등에 대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지금 표준지침 31조에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보주체 권리 행사와 관련을 해서 정보 주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또 보다 쉽게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토록 해야 하고요. 만약 개인정보의 수집 시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주의 권리를 보장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요구되지 않았던 어떤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을 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좀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처리 방침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공개하거나 하긴 합니다만 너무 간단한 문구 등이 상당히 의례적으로 좀 적혀 있어서 정말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방법인 건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 요구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보 주체가 접근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마련되어지게 되었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평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할 수 있잖아요. 정보 주체가 왜 내 정보를 좀 열람시켜 주거나 처리의 정지나 뭐 삭제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불복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또 이 점 또한 참고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 등에 대한 거절 조치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역평가를 수행하시거나 하실 때 이러한 필요한 절차가 잘 마련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 1교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